어제 잠자는데 밤새 음악 틀고 떠들고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조용하네요. 지금 스노클링 액티비티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5시 45분까지 가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서 새벽에 나갑니다. 해도 뜨는 것도 볼 겸. 네, 버거킹 앞에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곳곳에 고양이가 있어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찍 액티비티 신청한 것을 후회를 조금 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까 잠도 오고 해서 그랬었는데 막상 딱 와보니 피피섬의 아름다운 새벽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액티비티 존은 서양의 젊은 여성들 8명하고 2명의 서양 남성하고 저 이렇게 조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가 맞추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호텔에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환상의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2명씩 또는 3명씩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왔고 저처럼 혼자 신청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활달한 서양 친구들끼리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피피섬을 떠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 지금 경치가 보이고 있는 이곳은 코피피레 섬이라고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구글 지도를 보고 말하는 명칭이라서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피레만이 정말 아름답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이 코피피레 섬이나 그 다음에 바다 풍경,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절벽은 정말 경치가 빼어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온 여행지 중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오기 전에 상상하는 그 동남아의 아름다운 바닷가나 그런 풍경들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풍경하고 이 물빛하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이런 경치였습니다. 저와 같이 액티비티를 떠나온 이 멤버가 피피섬에서 지금 여행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연령대이고 대부분이 유럽 사람들이 피피섬에 놀러를 많이 옵니다. 이런 투어를 신청할 때 저는 호텔에 부킹을 하면서 바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낸 금액은 550바트입니다. 2만원이 조금 넘죠. 그리고 현장에 와서 400바트를 추가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현장에 와서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해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이 날씨에 따라서 그 해변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해변에 들어갈 수 없는 기상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해변을 들어가게 되면은 바람 때문에 어떤 낙석이나 뭔가가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선원들이 우리에게 400바트를 걷었다가 그 근처에 다시 왔을 때는 그 400바트를 도로 돌려주면서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이라서 그곳에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나 싶었어요. 구경만 하고
그런데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소를 조금 더 들렀다가 이 여행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번 액티비티는 제가 신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하고 좋은 풍경을 떠오르는 해와 함께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눈이 즐거운 여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떠나온 멤버들도 서양의 젊은 친구들이라서 또 눈이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풍경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선원들은 두 명입니다. 이 두 명의 선원이 우리를 데려다주고 이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수영하고 싶은 장소 아무 때서나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우리가 처음 수영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를 해주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맑은 물빛의 장소가 아니라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물빛도 탁하고 하다 보니 여성들이 많은 우리 조원들은 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중에 네덜란드에서 온 남자친구 한 명만 그곳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요. 다들 이곳을 풍경으로 해서 사진만 찍고 수영을 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데에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꼭 젊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저와 비슷한 연배나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곳에서 이런 훌륭한 경치만 보고 배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낸 2만원 정도가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투어를 떠나온 서양의 젊은 친구들도 같이 활동을 해야 친해질 텐데 이쁜 해변의 투어도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고 또 수영할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수영할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트는데도 서양 친구들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을 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약간 얕은 물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은 곳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명조끼를 주고 스노클링을 할 줄 알았는데요. 저희 말고도 다른 배들도 많이 와서 그 장소에서 스노클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트보트를 타고 온 단체 한 20명이나 30명 정도 돼 보였는데 다 구명조끼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는 구명조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영을 잘 하는지 한 3명의 서양 여자친구들을 빼고는 다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저도 스노클링 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수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겨우 서바이벌 수영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바다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서 배 주위에서 빨리 하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온 여기 서양 친구들은 구명조끼 없이도 자유롭게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3명의 젊은 이런 여자 친구들을 빼고는요. 그리고 이 스노클링을 하는 곳이 상어가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큰 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상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어 서식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여기의 멍키 비치입니다. 이 비치가 이 해변이 넓지는 않은데요. 원숭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멍키 비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멍키 비치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꼭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닷가의 물도 투명하고 맑아서 이 해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연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먼키 비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신청한 투어는 다 끝났는데요. 피피섬에 오게 되면은 어떤 투어든지 신청해서 다니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데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바람이 조금 적게 부는 날은 그 아름다운 비치도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400바 추가해서 내야 되긴 되지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투어의 가격은 나무 보트배를 타고 가는 투어의 가격입니다. 제트보트를 타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장소를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투어는 거기 아름다운 비치 투어를 못 갔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이 투어를 마쳤습니다. 피피섬에 오게 되면 어떤 투어든지 꼭 한번 나가보는 게, 이 액티비티를 나가보는 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투어를 떠나온 서양의 젊은 친구들 때문에 이 피피섬 투어가 좀 더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피피섬을 떠나서 끄라비로 갑니다. 배 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 3시 반 배인데요. 3시 반 배는 30분 전에 와서 탑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피피섬 좋아요. 좋은데 젊은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피피섬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활기차입니다. 여기 프라낭 비치입니다. 프라낭 비치에는 여기 선착장이 없고요. 배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작은 배가 와서. 이 비치가 그 사진에 엄청 멋지게 나오던데요. 진짜 특이해요. 탈 때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호텔에 묵느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나의 선착장에 딱 내려주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바다 중간에서 작은 배들을 기다렸다가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탈 때 호텔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 호텔 부킹 안 했는데, 호텔 부킹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오낭에 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 배가 여기까지 못 들어와서 저런 조그만한 배로 갈아타고 여기 항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끄라비 항구입니다. 끄라비. 태국 해산물 식당에 왔습니다.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요. 그리고 이 주위에 먹을 게 정말 많아요. 호텔도 많고. 저는 어떻게 잡다 보니까 조금 여기 아오낭 지역에서도 외곽 지역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주택들도 좀 적고 이제 관광객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적은데 오토바이를 하나 빌렸어요. 오토바이가 완전 상태가 새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정중앙에 있는 거 분홍색으로 된 거 빌렸는데 여자 거 같긴 한데 완전 새 거라서 잘 나갑니다. 여기 바람도 선선하고 저녁되니까 너무 좋아요. 내일 한번 둘러보고 오래 있어도 괜찮을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끄라비에 오니까 히잡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말레이시아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교도들이 한 40% 된다고 하니까 히잡 쓴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게 어색하지는 않은 동네이겠죠. 친절하기는 엄청 친절합니다, 사람들이. 네, 여기 끄라비 온 첫날이고 해서 해물 모듬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겠네요. 여기 맛이 괜찮아요. 랍스터 레스토랑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이 괜찮습니다. 여기가 아우낭 지역이라고 하는데 쭉 해변 도로하고도 쭉 이어지는 곳인데 네, 여기 끝이 없습니다. 식당 뭐 여러가지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많이 다닙니다, 관광객들이. 네, 여기 바닷가 길을 따라서 쭉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요. 밤이 되니까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이쯤에서 돌아가고요. 내일 낮에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